어, 하루 내 이제 기준 혹은 내 나름대로 2시간에서 3시간 혹은 4시간, 주말은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바빠서 뭐 아니면 뭐 안 바쁘지만 못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시간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좀 적다라고 느낀다. 근데 처음에는 시간을 좀 많이 써주면 좋아요. 많이 써서 익숙해지고 결과도 보고 재미도 느끼고 해야 탄력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턴 머릿속도 이런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생각으로 가득 차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할까? 손에 잡히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뭔가 귀에 이제 저 사람 말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턴 일하는 시간이 조금 줄어도 이제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처음에 손에도 안 잡히고 뭐 보이지도 않고, 그때는 일하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줘야 돼요. 자, 그러면 시간, 자본, 노동력 중에 실력, 경험, 기술, 노동력에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실력도 경험도 기술도 모르겠어. 왜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돈을 막 더 쓰고 싶진 않아.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기도 하고 비용은 줄이고 싶다. 그러면 이건 다 모르겠고, 시간이라도 곱하기 2, 곱하기 뭐 2.5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기간도, 시간에 포함된 기간, 오늘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3일, 4일, 5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근데 헬스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오늘 운동한 게 내일 거울 봤을 때 바뀌어 있진 않지만 분명히 바뀌고 있다. 내 생각도, 어떤 뭐 태도도, 어떤 뭐 세포도, 아니면 긍정적인 에너지도, 내 실제 몸도 다 바뀌고 있다. 습관도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시간 그리고 기간을 곱하기 2만 해줘도 지금보다 훨씬 나아진다. 훨씬 편해지고 훨씬 익숙해지고 재밌어진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어떤 걸 할 거냐면 이제 우리가 위너 했고, 위너 하면서 근성도 바꿔보고, 태도, 마인드, 위너는 그래도 일주일 안에 팔아볼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정석대로 상품 찾고, 상품을 찾는다는 건 키워드 찾고 소싱하고, 소싱을 도매 사이트에서 하든 제조사에 하든 중국 사입으로 하든, 그 다음에 썸네일 상세 페이지 준비하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지 쿠팡에서 팔지, 그 다음엔 광고 어떻게 할지, 상위 노출 어떻게 할지, 이렇게 정석대로 온라인 판매를 가면 몇 달 이거 못 팔 수 있다, 팔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위너로 한번 팔아보는 경험, 그 덕분에 생각도 열고 근성도, 팔릴 때까지 어떻게든 해보는 그 근성도 바꿔보고, 그러면서 병행해서 키워드도 한번 찾아보자. 키워드는 제품도 있지만 제품 외에 여러 가지 기회들, 온라인 상에서 돈이 될 만한 기회들, 고객들이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구나, 이런 걸 찾는구나, 이런 걸 왜 찾지 하면서 고객의 수요, 욕구 등으로 이제 여러 가지 돈 될 만한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 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키워드라는 건 우리 같은 셀러들이 판매를 시작하면 누구나 거의 한 명도 빠짐없이 잘 팔리는 키워드, 잘 팔리는 제품이 뭘까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키워드를 찾는 법, 또 좋은 키워드를 찾았다, 뭐 키워드를 찾는 팁, 뭐 등등등 다 우리한테 돈이 된다. 왜냐? 셀러들이 원한다. 사람들이 원한다. 셀러도 곧 고객이 될 수 있잖아요. 셀러들이 원한다는 건 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위너와 키워드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5주 동안 갑자기 한 1,000만 원 벌겠다, 10억 벌겠다 이런 게 아니라, 5주라는 기간은 인생에서 보면 짧아요. 우리가 뭐 사업을 하든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성과를 내든 심지어 운동을 하더라도 몇 주라는 기간은 우리의 이상 혹은 생각으로는 그 안에 뭐 해버리지 뭐 하겠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운동해야 되는지 알면서 평생을
해야지 하고 못하기도 하고, 저처럼 살찌고 싶다고 20년 동안 말하면서 20년 내내 그냥 애매하게 운동해서 살은 안 찌고 그러는 이제 그게 현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간 동안 가능한 우리의 DNA를 바꾸자. 사업가의 DNA 그리고 돈 버는 것과 관련된 시작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너와 키워드를 하는데 위너와 키워드 다 병행해도 돼요. 근데 이제는 이런 것들의 비중을 한 20% 30%로 낮추는 거예요. 그 대신 꾸준히 해주고 이제 오늘부터 배울 걸 70% 80% 채울 건데 하루에 2-3시간이면 2-3시간밖에 안 하는데 20% 30% 해봐야 2시간에 20% 24분인가? 아무튼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몇 분만 해가지고 돈 벌 수 있는 뭔가 돈을 번다는 건 가치를 준다. 누군가에게 가치를 주는 행위, 도움을 준다. 돈을 준다. 돈을 벌게 해준다. 도움을 준다. 뭐 아니면 뭐 지식을 준다. 기타 등등 가치를 주는 행위로 돈을 얻는 건데 가치를 주려면 가치 있는 걸 생산할 그 기준이 우리는 너무 높아요. 지금 막 전문가가 되어야만 할 것 같은 느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치만 그 초보 단계, 그러니까 내가 이제 1단계 왔다. 그러면 이제 0단계 아직 시작 안 한 사람에게 분명히 알려줄 수 있거든. 1단계로 우리 막 100단계까지 안 가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 1단계가 유의미한 방향으로서 1단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돈이 안 되는 거, 예를 들면 뭐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내가 독서한 걸 계속 올린다. 그건 아무런 돈이 안 돼요. 그냥 사람들이 소비하고 말아버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온라인상에서 돈 되는 것, 가치 있는 것, 그러니까 시간을 쓰면 그만큼 나에게 보상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방향성을 지금부터 듣고 거기에 우리의 70, 80% 에너지를 쓴다. 근데 하루에 2-3시간 일하면서는 뭔가를 바라지 말자. 2-3시간 일할 거면 꾸준히 계속 하면 되죠. 왜냐? 시간이라는 개념에는 하루에 2-3시간 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기간도 있었으니까 이걸 곱셈해야 되니까 시간은 하루에 2-3시간이지만 기간을 늘리면 되죠. 한 달, 2달, 3달, 1년 하면 그건 하루에 2-3시간 이어도 가치가 있겠죠. 자, 오늘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요약해서 쭉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원 대표님 평일에 3-4시간, 토요일은 격주로 3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일요일은 10시간 정도. 오늘은 강의 다시 듣기 하고 쿠팡 위너에 올릴 상품 10개 정도 찾아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평일에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그 3-4시간도 아마 꽉 찬 3시간, 4시간이 아닐 거예요. 저의 3시간과 정원 대표님의 3시간은 분명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 사업의 초기에는 가능한 더 넣어주면 좋다. 자는 시간 좀 줄여도 괜찮고 이 운동하는 시간 좀 줄여도 괜찮으니까 좀 물리적인 시간을 늘려주고 내가 육체적으로 할 수 없더라도 생각이라도 계속 하는 거죠. 틈틈이 계속 생각하는, 밤이고 낮이고 계속 생각하는 사람은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의 최선이다 하는 말을 하지 않게끔 계속 그 기준을 높여보는 겁니다. 노력의 기준, 결과값을 기대하는 어떤 기대치의 기준 다 높여보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어떤 걸 말씀드릴 거냐. 이번 주, 사실 이번 주라고 했지만 할 수만 있으면 여기에만 집중하면 돼요. 왜냐, 제가 이걸 그래요? 내가 소리를 꺼놔가지고 아이고 뭐 제가 소리를 꺼놨어가지고 소리 켰더니 뭐 대화하고 있는데 다들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이거 채팅 넘겨서 민망할 테니까. 혜정 대표님 되게 20대 초반이셔서 많이 부끄러우실 수 있음. 자, 이제 안 들리죠? 오케이. 이제 제가 돈 버는 방식이자 앞으로 해나갈 일들을 요약한 거니까 이 방식들만 해도 다른 데서 뭐 최소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까지도 받고 파셔도 돼요. 대표님들이 익숙해져서 내가 돈 버는 법 알려줄게 하고 파셔도 되는 내용이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여기저기서 헤매고 올 수 있거든요. 여기저기서 헤매는 사람, 헤매서 머리 아픈 사람, 포기하는 사람, 열심히 했는데 돈 못 번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돈 되는 내용이라는 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 또 그 정보만으로는 100만원이더라도 그걸 어떻게 가공해서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따라서 또 가치가 높아진다. 자, 하나씩 해볼게요. 1번. 자, 재택 아르바이트를 통한 혹은 키워드를 통한 이제 일단 아르바이트가 1번이고 2번은 운영 혹은 판매 혹은 마케팅 대행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만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우리가 시간, 자본, 노동력 중에 실력, 기술, 경험 이런 게 있었잖아요. 실력, 기술, 경험이 있으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왜냐 이게 더 곱셈이니까. 시간을 또 아낄 수 있다. 노동력도 효율이 높아지거나 노동력을 아낄 수 있다. 그러면 기술, 실력, 경험을 늘리는 딱 하나 많이 배우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유료 강의 듣는 것도 아니다. 그냥 무조건 많이 해보면 된다. 근데 많이 해보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노동력이 필요하다. 근데 내 걸 하려니까 내가 아직 팔 수 있는 기술도 없고 실력도 없어. 팔 수 있는 상품도 잘 몰라. 이게 다 시간이다. 그럼 시행착오 겪다 보면 그 시간만큼 돈을 못 버는 거죠. 그 어떤 기회 비용도 계속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뭔가를 팔기 위해서 광고나 등등 돈을 쓸 수도 있겠고. 아무튼 돈은 못 버는데 시간과 노동력 갈아 넣어서 경험을 해야 돼. 근데 단순히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재택 아르바이트만 내내 구하면 댓글. 아이고 거기 바로 홍대 가는 버스도 있죠? 이게 왜 수시로 바뀌냐. 홍대 가는 버스는 천천히 타시고 어디까지 했냐. 되게 정신이 나간다. 잠시만요. 잠시만. 갑자기 까먹었어. 홍대 가는 버스에 맛이 가버렸다. 잠시만요. 자, 아무튼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재택 아르바이트라는 건 이제 이 기술, 실력, 경험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빼올 수 있다. 돈이 되니까 온라인 판매와 관련해서 재택 아르바이트를 뽑을 테니까 그냥 아르바이트보다는 재택으로 하면 시간적으로 훨씬 더 이득이니까요. 출퇴근 시간과 에너지 소모와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재택 아르바이트이면 10시간 걸릴 걸 능력이 좋아져서 3시간 만에 해도 또 괜찮아요. 또 아침에 안 하면 밤에 몰아서 해도 돼. 새벽에 몰아서 해도 돼. 주말에 몰아서 해도 돼. 아무튼 일만 하면 된다 하는 개념도 있어요. 재택 알바 중에. 그러니까 시간을 쓰면서 돈도 벌면서 또 비용도 아끼면서. 왜 비용을 아끼냐? 기술, 실력, 경험이 쌓이니까. 그러니까 돈도 벌면서 기술, 실력, 경험을 쌓아서 나중에 내 사업을 할 때 혹은 이 기술, 실력, 경험으로 부가가치를 훨씬 많이 낼 수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 쓰이는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2배, 3배, 5배 이상의 가치가 있는 시간이 된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알바로 시작을 했지만 얼마든지 이 실력, 경험, 기술 덕분에 운영 대행, 판매 대행, 마케팅 대행도 이 알바로 시작해서 넘어갈 수 있다. 내가 만약에 그냥 길에서 만난 사람한테 운영 대행 해드립니다 하면 지금 제가 얼마를 팔든지 그 사람은 나에게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거예요. 네가 뭔데? 이런 느낌. 근데 알바로 시작을 해서 내가 고용한 알바인데 일을 너무 잘해. 10,000원 줬는데 30,000원치 일해줘. 라는 신뢰도를 쌓은 이후에 하나씩 그럼 이것도 해줄래? 내 거 좀 팔아줄래? 이거 마케팅도 좀 해줄래? 하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 이게 느린 길 같지만 돌아가는 길 같지만 그냥 운영대행 해드립니다 하고 100일 동안 영업하러 다니는 것보다 알바를 미친듯이 구해서 자연스럽게 운영대행, 판매대행, 마케팅 대행으로 넘어가면 된다.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난 아직 그럴 만한 기술이 없는데요? 아니, 알바는 단순 업무를 시키거든요.
알바를 시키면서 일을 안 알려주고 시킨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할 수 있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할 수 있게 되더라. 이게 진리에 가까운 말이고, 제가 정말 남들보다 빨리 많은 경험을 하고 빨리 성장했던, 빨리 수익을 냈던 거의 유일한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런 개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 자, 그리고 이 재택 아르바이트를 통한 운영 대행, 판매 대행, 마케팅 대행, 요런 개념 앱 좀 더 해서 우리가 키워드를 찾았잖아요. 근데 키워드 찾았는데 만약에 소싱을 해서 팔려고 보니까 현금 흐름상 어려울 것 같아. 아니면 소싱이 어려울 것 같아. 아니면 나 광고를 하려니까 좀 돈이 아까운 것 같아. 상위 노출을 하는데 돈이 드는 걸 몰랐어. 이런 기타 등등의 어려움을 키워드를 찾고 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팔고 있는 사람 중에 못 파는 사람들, 네이버 쇼핑에서 그 키워드 검색했을 때 3페이지 이후에 있는 사람들, 이 키워드는 내가 그래도 나름 찾았으니까 좀 팔만하겠다 싶은 확률이 높은 키워드인데 거기서 못 팔고 있는 사람들 걸 내가 팔아준다, 마케팅 해준다, 운영 대행해준다 하는 개념으로 가면 돼요. 근데 내가 아직 기술 실력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안 받거나 적게 받으면 돼. 아니 돈 안 받으면 어떡해요? 아니 돈 안 받아도 기술 실력 경험이 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처음부터 막 그 대기업에 들어가려는 그런 마음, 혹은 처음부터 한 10억을 벌고 싶은 마음을 싹 내려놓고 처음엔 1,000원부터 벌자, 10,000원부터 벌자, 10,000원을 벌 수 있으면 100,000원을 벌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하나씩 접근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 심리적인 개념이 한 명의 알바를 쓰는데 300만 원씩 막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00만 원짜리 구하는 것보다 30만 원짜리 10개 구하는 게 5,000배 쉬워요. 5,000배 빠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30, 50, 한 80, 많아봐야 100만 원 받는 일을 여러 개 구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300만 원 주는 사람한테는 기대치가 엄청 높아. 막 뽑지도 않고. 근데 30만 원은 줄만하단 말이에요. 주는 사람이. 기대도 얼마 안 해. 그럼 기대치는 낮아져 있고 30만 원 받는데 별로 미안하지도 않고 충분히 30만 원 이상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30만 원 받고 한 100만 원치 일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근데 이런 걸 3개, 5개, 10개 구하는 건 어렵지 않고 또 이렇게 10개씩 할 수도 있어요. 왜냐? 제가 일할 때도 제가 만약에 8, 9곳의 뭔가 뭐 스토어 혹은 회사의 일을 도왔어요. 그러면서 순수익이 무조건 1,000만 원이 넘었어. 나한테 들어오는 게. 어디서 150만 원, 어디서 뭐 80만 원, 어디서는 뭐 매출의 몇 프로, 어디서는 200만 원 이렇게 받았어요. 1,000만 원 받았어. 근데 이 1,000만 원 안에 내가 딱 300만 원만큼 알바를 썼어요. 내가 다시 알바를 따로 뽑아서 상품 등록 알바, 무슨 알바. 그래서 이 8, 9곳의 일을 전 직장 다니면서 제 사업 하면서 남는 시간에 이걸 했어요. 한 번에 한 게 아니라 하나씩 늘려갔던 거죠. 근데 사람이 신기하게 하려면 또 해요. 한 곳만 하는 사람은 한 곳만 하는 거고 8, 9곳 하는 사람은 또 거기 환경에 맞춰서 성장을 해. 와, 8, 9곳 하려니까 정신이 없네 하니까 알바를 뽑게 되고, 디자인도 내가 할 시간이 없어. 그럼 내가 이 돈에서 디자이너 쓰면 돼. 근데 디자이너 비싸지 않나요? 아니, 안 비싼 디자이너 있고 얼마든지 내가 시간을 더 갈아 넣으면 그런 사람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국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분을 통해서 했어요. 일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이 8, 9곳의 회사 각각의 디자인, 썸네일, 상세 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니까 건당 얼마를 줘야 될 것만 같으니까 그냥 썸네일이랑 상세 페이지를 내가 레퍼런스로 몇 개 찾아서 보내줄 테니까 요거 내가 어느 회사의 제품이든 갖다 넣으면 수정할 수 있게끔 포토샵 파일로, 포토샵 PSD로 양식을 만들어 달라 해서 그냥 한 번만 돈 주고 썼어. 제가 이렇게 똑똑해서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건당으로 주려니까 너무 비싸니까 그 다음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뭐든 하려면 할 수 있다. 자, 1번 재택 알바를 통한 혹은 이런 키워드를 통한 판매 대행, 운영 대행, 마케팅 대행이고, 단위는 그냥 1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이런 걸 여러 개 구하자.
그리고 계속 구하자. 그러면 무조건 이득이다 하는 개념 하나. 그 다음에 2번, SNS를 통한 엄청난 기회를 한번 경험해보자. SNS라는 게 이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되게 혜택 같은 느낌인 거예요. 옛날 같으면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뭐 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을 건데, 요즘 세상에는 나 같은 사람도 집안에서 이렇게 방구석에서 얼마든지 이런 제주도에 사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뭐 어제 그 오프라인 프리미엄반 그 모임을 했는데 제주도에서 오셨어요. 그러면은 옛날 같았으면 내가 제주도에 있는 사람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겠어요. 근데 이 SNS, 특히 인스타 블로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인스타 블로그 덕분에, 그리고 이 안에는 엄청,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고 들어보지 못했고 직접 경험해보지 못해서 모르지만 이 안에서 얼마든지 돈 버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우리가 이걸 몰라서 그래. 이 안에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요. 모든 업종, 모든 상품, 뭐든 다 돈이 돼. 이걸 통하면. 근데 그냥 맹목적인 블로그, 맹목적인 인스타그램을 그냥 운영하는 걸로는 돈이 안 되니까 이것도 이제 올바른 방향성으로 수익화와 관련된 SNS 운영을 통해서 엄청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근데 나는 SNS에 뭔가 올릴 만한 컨텐츠가 없는데요? 하는 사람도 괜찮아요. SNS로 뭐라도 한 번만 이제 수익화를 경험해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 SNS를 잘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기술, 실력, 경험을 활용해서 SNS를 기획해도 돼. 그러니까 곧 SNS를 통한 어떤 수익화는 사람을 모으는 것과 같아요. 사람을 모을 수 있으면 SNS로 수익화도 할 수 있다. 자, 이게 지금은 와닿지 않겠지만 큰 그림에서만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 이 안에 엄청 많은 수익 혹은 기회가 있으니까 이제 차차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죠. 아무튼 인스타 블로그 그냥 하면 돈이 안 되지만 이거 잘 활용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고 시간도 아껴주고 혹은 수익도 되고 사람도 만날 수 있게 된다. 사람도 자산이니까. 그 다음에 이건 그냥 쉽게 이해하면 사람을 모으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 사람을 모으는 것 하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재테크는 처음이지라는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카카오톡 제처방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회원이 뭐 1100명인가 뭐 있었던 것 같아. 1100명이라고 치면 여기에 재테크 관련된 막 글들도 올라오고 서로 막 소통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무슨 돈이 되냐 싶겠지만 운영하시는 분이 강사, 왜냐하면 1100명이나 모여있으면, 사람이 모여있으면 저 같은 강사나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무언가를 홍보하고 싶어서 출연한단 말이에요. 유튜브도 무료로 출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에 재테크 관련된 사람들이 오픈 카톡방에서 카카오톡 강의를 해요. 카카오톡 강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카카오톡에서 글자로 막 강의를 하는 거예요. 무료로. 자,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걸 줬죠. 그럼 사람들이 이거 도움 되네? 좀 더 배우고 싶어 해서 1인당 5만원 혹은 7만원씩 내면서 유료 강의로 이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50명이 신청됐다. 그럼 250만원. 이거 350만원. 그럼 이 중에 이 카톡 운영자가 한 30% 받는 거예요. 한 번 진행할 때마다. 근데 30% 얼마든지 난 50%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카톡 방을 운영했다는 것만으로 이 사람은 직장 다니고 할 거 다 하면서 한 달에 최소 한 300만원 정도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근데 300만원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이런 카톡방을 복제하면 다른 컨셉으로 재테크가 아니라 부동산, 하나는 온라인 판매 이런 식으로 만들면, 그리고 그 안에서도 처음에야 자기가 좀 노력을 했겠지만 그 안에 막 스텝이 있고 뭐가 있고 하니까 다 그냥 서로 재미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재밌게. 그러니까 운영도 다 도와줘. 그러면 얼마든지 아까 30% 받던 걸 50% 받으면 또 수익이 늘어날 거고, 또 이렇게 복제하면 또 늘어날 거고, 또 유료 강의가 아니라 또 다른 식으로 컨셉을 잡으면 또 늘어나겠죠. 사람만 모여 있으면 돈이 된다 하는 개념이 이런 SNS를 통해서 얼마든지 실현이 된다. 자, 또 단적인 예시로 제가 이제 이렇게 운영하는 프로젝트, 이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자, 이런 프로젝트랑
제가 만약에 1대1 컨설팅을 한다. 그러면 이런 프로젝트는 누군가는 뭐 40만원, 50만원 내고 왔다. 근데 1대1 컨설팅은 훨씬 비싸겠죠. 80만원부터 220만원까지 한다 쳐요. 그러면 이 1대1 컨설팅하고 프로젝트의 컨텐츠가 비슷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알려주는. 근데 운영 방식만 좀 바뀌었다 뿐인데 1대1 컨설팅은 내가 1대1 물리적으로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한 달에 받아봐야 뭐 3명에서 5명 못 받는단 말이죠. 다 챙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프로젝트라는 개념으로 방식만 바꿨을 뿐인데 프로젝트는 서로 소통하게 되고 또 뭔가 운영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강사도 초대할 수 있고 이런 걸로 5명밖에 못 하던 걸 뭐 만약에 100명을 했다.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무언가 상품이라는 건 그대로 있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또 얼마든지 달라지겠구나. 그 다음에 이런 상품을 또 가치를 높이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흰색 신발이면 10,000원인데 거기다 나이키 로고 하나 딱 붙이면 100,000원도 가져. 똑같은 재질이라도. 그러니까 가치를 또 입혀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채널을 늘릴 수 있다. 또 사람을 활용해서 혼자 할 때는 이만큼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 일부의 돈을 주고 수익을 나눠주고 사람을 통해서 하니까 또 엄청난 시너지가 난다. 또 그 와중에 상품도 개선될 것이고 또 상품을 바라보는 이 고객의 뭐라 해야 될까 구분도 있을 거예요. 직장인이 있을 것이고 퇴직하신 분, 퇴직을 앞두신 분, 뭐 여성분, 남성분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 관심 있는 사람, 구매 대행 관심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생각만 열어도 온갖 기회가 있다. 근데 나는 그런 기술이 없다니까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하나 더 예시를 들어드리면 프로젝트를 하는데 3기에 저한테 배우러 오신 분 중에 해외 구매 대행 한 달에 1억을 파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딴 걸 배우러 왔어.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여기서 한번 강의 한번 해보세요. 한 번 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좋았어. 오케이, 그럼 다음 기수부터 4기부터 한번 주 1회씩 한 3주 한번 해보세요. 내가 회당 1시간 하고 50만원씩 드릴게요. 사람들 만족도 있었으니까. 자, 근데 50만원 해봐야 3번 하면 150만원이죠. 근데 저는 여기 4기 모집했을 때 거의 한 7천만원 정도의 수강료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수강료로만, 내 사업 말고 수강료로만. 그러면 아무리 이 일부만 관여를 했다고 치더라도 그때는 제가 주 3회만 강의했어요. 그러면 주 3회에 그때는 6주였으니까 6주. 그럼 주 3회에 6주. 그럼 18회잖아요. 18회 중에 그래도 이 사람이 3회를 담당을 했잖아요. 거의 6분의 1을 했잖아요. 6분의 1을 담당했는데 이 사람은 150만원 받아요. 근데 나는 만약에 이게 다 내 수익이라고 치면 모르겠지만 뭐 비용이 있겠지만 인건비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이 150만원보다는 무조건 많잖아. 이게 뭐 내가 한 3천만원 한 5천만원 남았다 치면 이게 몇 배야 이게 30배인가? 아무튼 뭐 나는 6분의 1만큼을 했는데 나는 30분의 1만큼을 받아. 이게 무슨 차이냐? 기술의 차이냐? 실력의 차이냐? 아니다. 그냥 내가 이걸 기획자여서 내가 사람을 모았기 때문에 이게 돈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강의해보는 거 재밌으시죠? 그분은 회당 50만원만 해도 엄청 좋아하셨어요. 고마워하고 이렇게 기회해줘서 고맙다고 하고 막. 이거 덕분에 생각이 열렸다고. 근데 대표님 150만원만 받고 안주하지 마시고 직접 이런 프로젝트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 이 150만원과 비교해서 엄청 달라질 거다. 세상이 다르게 보일 거다. 남들은 뭐 경쟁자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했겠지만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었어. 무조건 이 사람한테 신세계를 한번 보여주는 게 내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2기인가 할 때 아무튼 3천만원의 수강료가 들어왔어요. 이 3기 해봐야 뭐 한 3개월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한 달 저랑 연락한 지 2, 3주도 안 됐으니까 2, 3주 전에 연락했을 때 이제 2기 모집이 3천만원 정도 됐다고.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만족해서 어딘가에서 강의만 하고 다녔으면 자기 강의도 아니니까 맨날 휘둘리겠죠. 또 강의의 자리를 얻고자 사람들한테 막 잘 보여야 할 것만 같고 그 다음에 아무튼 150만원이에요. 근데 똑같은 내용을 자기의 걸로 직접 했더니 3천만원이 되었다. 이게 무슨 차이인가? 생각의 차이지 뭐.
그거 말고는 답이 안 나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 똑같은 사람이에요. 3개월 전과 지금과. 근데 완전 다르다. 지금은 3개월 전에는 뭔가 아무튼 돈이 잘 안 되니까 나한테 왔겠죠. 근데 지금은 나 월 1억 순수익 목표로 간다. 나 올해 안에 무조건 찍는다. 그러면서 막 재밌다고 막 덕분에 잘 됐다고 막. 그래서 카페에 막 후기 올리겠다고 막 그래요. 후기 아마 올렸을 텐데. 자, 2번은 아무튼 앞으로 차차 배우고 실행하겠지만 SNS 혹은 이제 사람을 모으는 것에 대한 것. 자, 그 다음에 3번. 자, 인스타그램 광고. 인스타그램 광고라고 썼지만 제가 사실은 회사 다닐 때 이런 퍼포먼스 마케터였거든요. 퍼포먼스 마케터가 그냥 이런 인스타그램 광고 돌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컨텐츠 마케터는 인스타그램 광고 같은 거 돌릴 수 있게끔 이렇게 이미지 만드는 사람. 인스타그램 광고 우리 보면 이미지나 영상이나 거기에 막 문구 적혀있고 막 그런 거. 이런 컨텐츠 만드는 사람. 자, 인스타그램 광고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이걸 뭐라 표현해야 될까? 아무튼 어떤 상품이라는 건 강의도 있고 뭐 제품도 있고 아니면 이런 뭐 어떤 프로그램도 있고 뭐든 다 상품이라고 치면 유형의 상품, 무형의 상품이라고 치면 상품을 뭐 사람도 포함해서 사람들에게 잘 이제 전달해서 이 사이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를 내가 먹는 거예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단적인 예시로 기관총 엑셀이라는 자동화 프로그램이 있다. 근데 이분이 지금 한 달에 그래도 한 2, 3천은 벌고 있어요. 순수익으로. 근데 이분은 개발하는데 집중하느라고 바쁘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2, 3천씩 팔리고 있는, 그래도 팔린다는 거는 2, 3천이 팔린다는 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상품이 괜찮으니까 팔리겠죠. 필요가 있으니까. 홈페이지 가보면 리뷰도 엄청 좋아. 그러면 2, 3천 파는 얼추 완성된 혹은 검증된 상품. 자, 그럼 내가 이 상품을 만들려면 엄청 시간이 걸리겠지만 난 상품 만드는 기술도 없고 만들 줄 몰라도 이미 완성되어 있잖아. 근데 이걸 이 대표님한테 제가 한번 팔아드릴게요. 혹은 광고해드릴게요. 하면 마케팅 해드릴게요. 하면 이분이 나한테 얼마든지 이 수익을 나눠주지 않을까. 왜냐? 이건 뭐 원가도 없잖아요. 그냥 만들어 놓은 거 많이만 팔면 무조건 좋은 거잖아. 근데 개발하느라 바쁘다. 그러면 누군가가 팔아줄게, 마케팅 해줄게 하면 얼마든지 좋다고 하지. 어차피 없었을 매출, 없었을 수익에서 뭐 10,000원이 생기든 100만 원이 생기든 없던 걸 만들었으니까 이 중에서 반이든 70%든 30%든 얼마든지 떼주겠지. 근데 이게 기관총 엑셀 같은 프로그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많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아까 같은 실력을 내가 한마디 해준 것만으로 생각이 열려서 수익이 갑자기 뭐 150만 원씩 벌진 않았겠지만 아무튼 500만 원씩 벌던 사람이라고 치면 아무튼 지금 3천만 원 버니까 무조건 6배 이상이죠. 앞으로 계속 나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중간에서 가치를 전달하는 것, 마케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무언가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 전달하는데 얼마나 잘 전달하는지, 많이 전달하는지, 반복적으로 전달하는지,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하는지, 뭐 이런 게 이제 마케팅의 기술이 되는 거고, 마케팅 채널이 되는 건데, 그 마케팅 채널 중에 나는 그냥 단적으로 인스타그램 광고가 제일 만만하고 제일 좋아 보인다. 이거에만 집중해도 끝이 없다. 왜냐? 여기에다가 모든 상품을 다 갖다 붙이면 되니까요. 우리가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볼게요. 뭔가를 홍보하고 마케팅할 때 블로그에다가 글을 쓴다. 이게 어려워요. 글 하나하나 써서 노출도 잘 안 되고, 글 써서 그야말로 상위 노출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글 하나하나 쓸 때마다 나에 대한 전문성을 볼 수도 있는데, 내가 이제는 뭐 김치 팔았다가 뭐 의자 팔았다가 뭐 사람을 홍보했다가 매장을 홍보했다가 이러면 또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각각의 전문성을 키우기도 쉽지 않고, 이 채널 자체도 쉽지 않고, 특성도 어렵고, 글쓰기도 어렵고,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이고. 근데 유튜브는 또 영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힘들고, 그러면 인스타그램이 만만해요. 근데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그냥 피드만 만들어서 올리면 이것도 노출이 안 돼. 릴스? 이것도 영상이니까 쉽지 않아. 그러면 인스타그램
이 노출도 좋고 괜찮은데 뭐 이미지도 표현하기도 좋고, 왜냐하면 블로그는 글을 써야 되는데 이걸 또 보려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나한테. 근데 인스타는 그냥 내가 슥슥슥 지나가다가 이렇게 이미지 하나 크게 딱 하고 밑에 글도 적을 수 있고 사진에다가 글자도 넣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지면도 넓고 내가 그냥 슥슥슥 지나가는 중에 이게 보이는 컨텐츠처럼 보이는 광고니까 블로그랑 또 차원이 달라, 이 노출도랑 활용도가.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피드만 올려서는, 무료로 뭔가를 올려서 홍보하기에는 이게 노출이 안 된다. 노출량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 광고 소재 잘 만들어서 이걸 광고로 돌리면 얼마든지 고객에게 많이 노출될 수 있다. 근데 이런 인스타그램 광고의 특징이 데이터 기반이어서 고객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간단 말이에요. 나는 고객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만약에 기관총 엑셀 같은 프로그램을 광고 소재로 만들어서 광고를 돌리면 처음에는 모르지만 점점점 돌리면 돌릴수록 이 기관총 엑셀을 관심 있어 할 만한 고객들의 관심사를 인스타그램이 아니까, 빅데이터에 있으니까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최고다. 노출, 아까도 우리 제품을 팔든 뭘 하든 다 노출의 싸움인데 노출의 가성비가 최고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채널, 인스타그램, 인스타, 그 다음에 어떻게 마케팅할지 광고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품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상품. 상품은 널려있어, 세상에. 팔아주세요 하는 상품은 널려있어. 근데 우리가, 저는 옛날에 인스타그램 광고할 때 10,000원에서 50,000원짜리만 팔았단 말이에요. 최대 50,000원짜리였어요. 근데 이 상품만 바뀌었더니, 이 상품이 뭐 아파트가 되었더니, 아파트를 분양하는 걸로 바뀌었더니, 아파트 분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DB, 뭐 연락처만 내가 이 광고를 통해서 수집을 해가지고 분양 광고 대행사에 넘겼더니 여기에 거래가 성사되면 성사의 50%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양이 됐을 때의 수수료가 뭐 한 건당 물건에 따라서, 물건의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어떤 거는 뭐 500, 어떤 거는 3,000이라면 500이면 그 중에 250이 떨어지는 거고 3,000이면 1,500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광고비를 440만 원 써가지고 한 달에 몇 건이 성사될지 모르지만 3,000만 원의 수수료가 나한테 들어올 수도 있고 9,000만 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심지어 1,000만 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대체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그때 썼던 광고비가 15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좋아. 근데 지금은 이제 하락장이니까 이 분양 광고는 조금 기다리는 중인 건데, 이 상품만 달라져도 같은 인스타그램 광고인데 내가 했던 광고는 돈이 안 될 것 같아 였고, 누군가에게 생각이 열린 누군가에게는 분양 광고라는 것 덕분에 수익의 그 액수가 말이 안 된다. 근데 이게 그 150만 원 써서 1,500만 원, 2,000만 원만 버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더 확장이 되겠죠. 여러 분양 하는 물건들을 동시에 다루거나, 아니면 이런 컨텐츠 광고 소재를 만드는 걸 알바를 써가지고 계속 몇 개씩 더 찍어내거나, 아니면 광고비를 150만 원에서 300, 450 계속 늘리면 더 늘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분양 광고에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상품에 다 적용 가능하다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인스타그램, 자, 광고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도구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블로그를 한다 쳐요. 누군가는 블로그를 해요. 그 누군가는 나 블로그 해보고 있는데 1년째 돈은 안 돼요, 방향성도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아니 꼭 블로그도 뭐 다 돈 되는 게 아니야. 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블로그를 하더라도 방향성이 중요해. 해서 정확한 컨셉을 잡아서 블로그를 운영한 사람은 그냥 운영한 사람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근데 또 누군가는 아예 블로그 자체가 중요하냐, 블로그가 뭐냐, 글 써서 어떤 상품이든 무언가를 소개하는 거고, 이게 곧 사람들의 눈길을 끌든 마음을 얻든 아무튼 그런 게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블로그를 통해서 블로그 하는 법을 배울 게 아니라 글 쓰고, 글 쓰는 걸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자, 사람의 마음을 얻자.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 좋은 수단으로서 글쓰기와 마음을 얻는 글쓰기 법, 후킹법, 소구 포인트를 만드는 법, 잡아내는 법, 아니면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알고 고객의 심리를 알고 글을 쓰는 법, 클릭하게 만드는 제목, 뭐 이런 식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냥 블로그 했는데 돈이 안 됐고, 어떤 사람은 컨셉을 잘 잡아서 돈이 조금 됐고, 어떤 사람은 단순 블로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블로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글을 쓰는지가 더 중요해. 글쓰기 혹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능력이 생겼더니 이 능력을 팠던 사람은 상세 페이지에 갖다 붙여도 되고, 광고 소재에 갖다 붙여도 되고, 그냥 글쓰기만으로도 단순히 그냥 글 하나 써서 뭐 10만 원 받는 사람보다, 내가 예를 들면 이런 뭐 지금 월천 프로젝트 같은 걸 제가 글 썼을 때는 10명이 모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글을 기가 막히게 잘 써. 근데 이 상품, 이 사람이 글을 쓰는 상품의 대상이 월천 프로젝트가 되었어요. 이 사람이 글을 기가 막히게 너무 잘 써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을 다 빼앗아가지고 10명 모집될 게 50명 모집됐어요. 그럼 이 부가가치가 얼마나 크냐고요. 이 40명 차이라면, 이 40명이 만약에 다 뭐 그냥 정규반이어서 50만 원이라고 치면 2천만 원이죠. 벌써 2천만 원 차이 났어. 이 사람 글쓰기 덕분에. 상품만 바꿨을 뿐이에요. 대상만 바꿨을 뿐이야. 그럼 누군가는 블로그 글 쓰고 있는데 돈이 안 돼요 하는 사람, 누군가는 계속 그 글쓰기 능력을 개발하려고 했던 사람, 또 누군가는 글쓰기 능력을 그냥 무지성으로 개발하지 말고 글을 차라리 하루에 3시간 쓸 거 1시간만 쓰더라도 그 나머지 2시간을 어디에다 갖다 붙이면 돈이 될까를 고민하든지, 아니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려고 모임을 나가든지, 아니면 나 같은 사람한테 직접 연락해가지고 제가 아예 무료로 글 한번 써드릴게요 로 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무료로 가면 누가 싫어하겠어. 한번 써보세요. 근데 썼더니 글 잘 써. 그럼 대표님 이것도 한번 써보세요. 이거 글 써서 만약에 그러면 돈 되면 내가 없던 수익이 생긴 거니까 뭐 500만 원 중에 반 드릴게요. 근데 단순히 250만 원만 번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나한테 이제 신뢰를 얻은 거예요. 그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생기겠죠. 그럼 이제는 나랑 일하면 이 정도 받는데, 이제 그러면 직접 또 해보는 거야. 뭔가 나 같은 사람, 아니면 아까 그 해외 구매된 그분처럼 직접 못 해봤던 사람을 섭외해다가 내가 당신의 컨텐츠를 활용해서 내가 한번 이 SNS 채널 한번 키워볼게. 그리고 사람들 모아볼게. 그럼 얼마든지 컨텐츠 통해서 사람을 모았다. 그러면 내가 완전 주도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내가 뭔가 만든 거니까, 기획한 거니까. 이 주도권을 바탕으로 이 사람한테는 한 300만 원만 가지세요. 없던 수익에서 300만 원 추가됐으니까 좋죠? 근데 나는 3천만 원 벌었다. 이렇게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광고라고 말을 했지만 이걸 얼마든지 이것만 하나만 주구장창 파도 그 안에서 얼마나 이 뭐랄까 창의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상품에 따라 달라지죠. 상품이 똑같더라도, 똑같은 기관총 엑셀을 팔더라도 어떤 소구 포인트를 가지고 파는지 광고 소재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기관총 엑셀에도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기관총 엑셀 같은 프로그램이 아니라도 아까처럼 분양 광고 같이 아파트를 팔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가 뭔가를 판다 하는 거 말고 내가 팔기는 어렵겠고 그냥 이렇게 DB라도 모으자, 사람이라도 모으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4번인 거예요. 렌탈 사업 같은 거, 인터넷, 뭐 알뜰폰 이런 거는 온라인에 홍보를 해서 그 대리점에 연락만 가게 하면 얼마든지 나한테 수수료를 준단 말이에요. 왜냐? 홍보를 할 줄 몰라서 난리니까. 이 사람들은 상품이 있잖아요. 렌탈 상품이 있죠. 인터넷, 알뜰폰 이런 상품이 정확하게 있잖아요. 알뜰폰 요즘에 젊은 사람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상품은 있는데 홍보를 할 줄 몰라. 그럼 이 사람들은 전화, 곧 DB, 전화만 많이 오면 무조건 돈이 돼.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든다고 해서 대출 쪽으로 완전 DB 모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출 쪽 DB 모으는 건 막 좀 불안해서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것도 DB를 모은다. 이게 곧 아까 말했듯이 사람을 모은다 같은 말이죠. 우리 고객이 될 만한 사람들을 모아서 혹은 DB 전화번호만 모아서 전달해요. 아니면 이쪽 업체로 전화하세요 라고 내가 홍보만 대신 해줘. 그럼 전화가 와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홍보만 대신 해주면 돼. 사람만 모아주면 돼. 전화하고 응대하고 거래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건 다 이 사람들이 할 거예요. 근데 내가 무조건 슈퍼갑이다. 주도권이 많다. 왜냐? 이 사람들은 아무런 고객을 창출할 능력이 없잖아요. 홍보할 줄도 모르잖아요. 그냥 이런 단순 업무는 얼마든지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처럼 온라인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모으는 것, 마케팅하는 것, 연락 오게 하는 것, DB를 모으는 것 이라는 기술을 점점점 키워나갈수록 시간은 적게 들 것이고 돈은 더 벌릴 것이고 비용은 또 적게 들 것이고 점점점. 왜냐? 실력, 기술, 능력이 좋아지니까. 그러면 나는 이 기술,
이 계속 개발이 된다. 그럼 나는 점점점 돈을 벌죠. 그럼 이 돈으로 또 사람을 쓰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 벌면 한 20, 30, 40 많이 줘도 50까지 줘도 무조건 이득이지. 왜냐? 사람을 써서 계속 곱셈이 되니까. 근데 이 기술은 나한테 있으니까 나한테 배우고자 오히려 돈을 안 받고도 올 거예요. 돈 되는 걸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시간은 사람을 쓰니까 더더더더 줄어들겠죠. 돈은 더더더더 벌리겠고 비용은 오히려 더더더더 줄어들겠죠. 근데 여기서 이런 기술이라는 게 아까 같이 인터넷만 적용되냐? 모든 렌탈업에 적용되고 알뜰폰에 적용되고 뭐 DB를 모으는 거에 적용되고 아까 같이 뭐 대출에도 적용되고 뭐 다 적용되니까 이 기술이라는 게 어디든 갖다 붙여도 되는 거의 무제한 복제가 가능한 코어되는 기술이니까 불안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제품을 판다고 했을 때는 제품마다 마케팅 방식이 달라지니까 근데 이 마케팅 방식을 좀 공부했다 싶으면 또 이 제품 못 팔게 되거나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또 새로운 상품 또 찾아야 돼. 그럼 또 새로워.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랑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냐고요. 기술 하나 했더니 모든 거에 다 곱셈이 되고 복제가 되는데 이건 거의 무형의 제품을 주로 파니까 원가라는 게 없어. 그리고 뭐 경쟁이라는 것도 좀 적어요. 왜냐? 제품을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온라인 마케팅 기술이 계속 개발이 되니까 이런 기술이 있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마케팅이라는 것 안에도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마케팅 합니다 이렇게만 해가지고 영업이 잘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나 병원 마케팅 전문입니다. 근데 이 병원 이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병원도 종류가 오죽 많아야지.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뭐 내과, 별의별 병원이 다 있잖아요. 이 병원들의 인테리어에만 몇억 쓰는 판에 그럼 이 병원들이 얼마든지 손님만 많이 올 수 있으면 돈을 안 쓰겠냐고. 마케팅에 돈 진짜 많이 써요 병원도. 왜냐? 의사도 몰라 간호사도 몰라. 오게만 하면 얼마든지 부가가치 낼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뀔수록 점점 오히려 의사나 간호사보다 이런 온라인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더 버는 판이 되었다. 왜냐? 의존도가 높아지니까. 이제 길거리에 이렇게 전단지 붙여가지고는 안 오니까. 세상에 정보가 너무 많아서 더 디테일한 정보가 필요하니까. 자, 이까지가 4번이고 이제 5번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많이 설명해도 굳이 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 5번은 뭐냐면 아까 같은 코어 되는 기술이에요. 이게 어떤 뭐 인스타그램 광고 어쩌고 이런 거 다 모르겠고 그냥 표현하는 능력, 글 쓰는 능력, 마음을 얻는 능력, 가치를 높이는 능력, 뭐든 이미지로 표현을 하든 뭐 영상으로 표현하든 글을 쓰든 아무튼 뭐든 간에 1이 있으면 이걸 3으로 만들 수 있거나 같은 내용이라도 훨씬 더 있어 보이게 글 쓰거나 영상으로 표현하거나 이미지로 표현하는 사람들, 글이든 이미지든 영상이든 이런 능력만 주구장창 개발시켜도 이건 어디든 갖다 붙일 수 있다. 아까도 말했지만 상세 페이지에도 상세 페이지 하나만 잘 만들어도 몇백 몇천 받을 수 있고 홈페이지에도 똑같은 홈페이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글 쓴 거에 따라서 이 가치가 완전 달라진다. 근데 그 홈페이지를 병원에다가 쓰는 거랑 내가 그냥 동네 구멍가게에 쓰는 거랑 또 부가가치가 달라져.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 또 아까 같이 광고 소재 만들 때 광고 소재 만들 때 글, 이미지, 영상 어떻게든 그러니까 글 쓰는 능력, 이미지 만드는 능력, 영상 만드는 능력 혹은 이걸 어떻게 표현해내는지에 대한 능력, 얼마나 가치를 더 높이는지, 아니면 마음을 얻는 능력, 아니면 고객에 대해서 이해하는 능력, 공감 능력, 아니면 고객의 어떤 수요를 알고 고객의 수요를 파악하는 능력, 고객의 심리를 알고 심리를 건드리는 능력,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사고 싶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뭐든 다 곱셈해서 이게 다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표현하는 능력이 생기면 여기에다가 이제 블로그를 붙이든지 인스타를 붙이든지 홈페이지를 붙이든지 아니면 아까 같이 광고 소재를 갖다 붙이고 또 곱셈으로 또 이제 상품 아까 같이 병원을 홍보하든지 월천 프로젝트를 홍보하든지 기관총 프로그램을 홍보하든지 분양 광고를 하든지 뭐든 갖다 붙이면 되니까 이게 다 무한 기회가 돼요. 이 능력 하나만으로 이런 식으로 갖다 응용해서 이런 상품들을 판다, DB를 모은다 등등. 이걸 대표님들이 경험을 못 해보고 뭔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가까이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세상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것만 해도 한 달에 500, 1000 그 이상은 무조건 계속 확장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저는 나의 실무 능력 혹은 실무 사업들을 여기 제가 방금 말한 5번까지에만 초집중하려고 해요. 난 내 돈 들여서 제품을 파는 행동은 이제 앞으로 평생 죽어도 안 할 거예요. 왜냐? 훨씬 더 돈 되고 훨씬 더 기회가 되고 훨씬 더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통제 가능한 것들이 많이 눈에 보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왜 제품을 팔까? 아직 모르니까. 제품을 파는 세상만 유튜브에서 들었으니까. 남들은 막 제품 팔아서 몇 천만 원 번다고 홍보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나갈 거예요. 그런 사업들로 내가 직접 돈을 벌잖아요. 근데 직접 돈을 버는 것만으로 수익이 끝이 아니야. 이 돈 버는 방식을 또 팔 거예요. 1인당 몇백만 원씩 해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아까 같이 나한테 돈 버는 방식을 배울 수 있으니까 나 글 한번 써볼게요. 이미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영상 한번 해볼게요. 하는 사람이 또 얼마든지 온다. 그러면 심지어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돈 안 줘도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이득이 되죠. 왜냐? 세상에 사기꾼도 많고 한데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몇 달만 있으면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으면 얼마든지 오겠지. 이런 식으로 세상에 참 여러 가지 돈 버는 방식, 확장 방식, 또 기회들이 있더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뿐. 자, 앞으로는 이번 주부터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팔 거예요. 할 수 있게끔 도와줄 거고. 그렇게 기대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지금 이해가 좀 다 안 돼도 괜찮아요. 진짜 완전 괜찮고 하나씩 실행해 볼 거니까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알겠죠?